세상은 넓고 알아야 할 것, 읽어야 할 책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상 말합니다. 책 많이 읽어라. 그런데 여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게 숙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즐거움으로 계속 읽어야 하는데. 요즘 애들 특징이 너무 이제 SNS나 그 디지털 문화의 길들여서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하거든요. 긴 글도 잘 안 읽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항상 좀 천천히 길게 읽으라고 했는데 한번 보면 좀 이렇게 푹 빠져서 몇 시간을 정말 불러도 못 들을 정도로 이렇게 푹 빠져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책도 자기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천천히 꾸준히 읽으면 그 책을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책을 평생지기 친구로 삼을 것이냐, 멀리 떠나버릴 것이냐, 기로에 선 아이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5학년 교실에서 벌어집니다. 그 많던 싱하를 누가 다 먹었을까는 박원순 선생님 연표도 작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 물건을 하고 나서 그 뒷면에다가 박원순 선생님과 간단하게 해도 좋고 뭐 그림을 그리면서 해도 좋고. 나의 연표 만들기. 12살 어린이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야, 7살 때 졸업했다 그래야 되나? 8살 때 졸업한 거 아니야? 8살 때 졸업했지. 11년에 9, 12년에 10, 13년에 11. 태어나고, 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하고, 기억의 저전고를 탈탈 털어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자신의 연표를 만들고 나자 부지런히 책을 뒤집니다. 담낭이. 그건 바로 이분. 지난 학기 내내 아이들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한 분. 아이들은 이 소설가의 작품 하나를 선정,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책에 실려있는 간단한 이력으론 만족하지 못합니다. 소설가의 인생과 나의 인생, 소설가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봅니다. 책에 푹 빠져가지고 한 장을 나가더라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고 나서 천천히 나가는 그게 기존의 책 읽기는 뭐 바둑이라든지 그런 걸 강조했는데 이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습득한다는 그 차원에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글을 쓰고 오른쪽에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서판을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 신문권이 어디예요? 내가 어디라고요? 한 단원의 내용을 조금씩 나눠서 각자 한 단락씩 맡았습니다. 스케치북 한 면에는 책 내용을 적고요. 그 옆으로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왜 이런 수업을 할까요? 아이들은 꽤 진지한데요. 책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림 그려줘도 돼요. 선생님이 샘플 하나를 보여주시는군요. 완전 잘했죠? 자, 그럼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아니요. 이 그림 솜씨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활자로 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 표현력을 보자는 겁니다. 이 소설은 1930년부터 해방과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한 소녀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인생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온 순간들. 아이들은 분명하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그림을 모아 그들만의 싱하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슬로우 리딩 수업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도대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극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노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책 읽을 때 좀 활달하게 좀 하는 거. 책을요 많이 발표를 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체험 활동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른 책 읽기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자.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은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학년 국어 과목 교육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죠. 슬로리딩 수업이 시작된 초기 3월과 4월 선생님들의 계획표를 보면 가장 중점을 둔 수업이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여러분 읽을 때요.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소리내어 읽으라 합니다. 다 함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리내어 읽기. 왜 이렇게 읽어야 하죠? 뒷간을 사랑채에서 쇳벌이나 되는 갯돌을 내려와 꽤 넓은 바깥마당을 가로질러 마당을 에워싼 뽕나무 밑을 지나 실개체를 넘어 텃밭머리에 있었다. 뒷간하고 사랑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묵독할 때는 그냥 소리내지 않고 읽을 때는 이게 지나갔거든요. 나를 볼 때 할아버지는 등에 눈이 살짝 쳐지면서 그 안에 뭔가 자글자글 끓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고분고분해지는지 아시느냐고 타박을 하신 일이 있다. 잘 돼 있는 늘칼라처럼 손에 서 있었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은 소리내어 읽는 것에 익숙치 않았어요. 우리의 국어교육 목표에는 분명 읽기가 있지만 읽기는 항상 눈으로 읽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읽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숨까지 쉬는군요. 함께 책 읽는 게 힘든 걸까요? 소리내어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책을 읽는지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읽습니다. 영어학원에서 외우는 거랑 그럴 때만 하고 이런 거는 소리내서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좀 소리내서 읽는 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냥 눈으로만 읽으려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책을 소리내서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책을 읽게 되자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왜 안 해?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좀 혼자서 그냥 만족하면 좀 창피하고 그래서 엄마가 다 듣잖아요. 아니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못할까? 발음이 좀 이상해요, 제가. 하다가 갑자기 안녕하세요를 갑자기 란녕하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리을 발음을 자주만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발음하는 게 있어가지고 별로 낭독은 안 해요. 소리내어 책 읽기. 우리는 그걸 좀 더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김제의 한 서당. 책 한 권을 완전히 읽은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서당 교육. 슬로리 등의 원조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가 책 한 권을 들고 와 선생님과 같이 읽습니다. 알왕이 호전하실세 정의 전유후리다. 혹 100보 뒤에 그치며 혹 50보 뒤에 그쳐 50보로서 100보를 웃은즉 이웃나라의 백성이 천천히 깊게 읽다 보면 물리가 터진다. 자꾸 적어지지 아니하고. 옛 어르신들은 이것을 공부의 방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짧은 내용이죠. 짧은 내용을 배우고 하루 종일 그것을 깊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책이 수만 권일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한 책을 깊게 본대요. 깊게 보고 또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원리가 이렇게 탁 터져서 그래서 이제 그 원리로 모든 사물을 미뤄서 헤아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분량은 적지만 그것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슬로리딩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서당의 공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도 각자 소리내어 읽습니다. 옛 어른들은 책 읽는 소리만 들어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딴 생각을 하면 금세 소리에 표가 나죠. 그 삶을 지팡이로라 그 뜻을 선배에게 부탁해서 잘 애우는지 봐달라는 겁니다. 진실로 선악을 알아 좋아하고 미워함을 정성스럽게 하느니 안자, 증자, 염려, 민자거는 무리가 되게 한달락을 읽고 공부했으면 무조건 애우기. 이것이 서당 교육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영자는 심지력의 지유, 의자는 심지의 사지의하라. 이렇게 하면 오래 기억에 남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군요. 그냥 묵독을 해서 익힌 지식의 그 깊이와 망각의 시간을 비교해 볼 때 성독으로 해서 익힌 지식은 훨씬 깊게 사유 깊이가 깊어지고 또한 잊어버리는 기간이 늦어져. 그래서 실제 공부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서초등학교 아이들이 서당식 슬로리딩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훈장님의 등장에 순간 긴장감이 감돕니다. 글공부 시간이죠? 자, 글공부 하기 전에 5분 정도 명상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주고 눈은 자기의 콧날을 한번 바라보세요. 숨을 내쉬고 들으실 때 가늘고 길게 들썩이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하늘천 큰덕 선생님이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 읽고 벗우 있을유 부부유결하며 처음엔 글자 하나씩, 다음은 문장으로, 그 다음은 여러 문장을 이어서 배웁니다. 아버지부 날생 큰덕 몸신 반드시 필 양치할 수 어들혼 이의오나 하시고 훈장님께 글을 배웠으면 그 다음은요? 그렇습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고생하시고 잘 외워보려고 열심히 해보는데요. 외우는 방법도 소리내어 말하면서 외우기. 근데 어려워요. 외우기가. 외우는 거는 외우지 않고 말하는 건 쉬웠는데 외우는 거 어려워요. 아, 나 이거.
창피하고 조심스러워 눈으로 책을 읽는다는 우리 아이들이 옆 친구 눈치 볼 것 없이 소리를 내봅니다. 간단한 시험 시간. 포기해야 하시고 그리고 진짜 근데 너 다시 봐. 네. 그날 배운 건 그날 외우기. 그렇게 매일매일 외우다 보면 책 한 권을 모두 외우게 되겠죠. 포기해야 하시고 유리포화로 외우기에 익숙치 않은 우리 아이들. 힘들긴 했지만 배운 게 있다 합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서 읽는 게 더 훨씬 기억이 잘 남았던 것 같고. 혼자 읽을 때는 제 느낌만 알 수 있었는데 다 같이 읽으니까 다른 애들의 느낌이나 그런 생각들을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책이랑 이런 거구나 하고 넘겼는데 여긴 직접 와서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리내서 낭독, 성독 해서 하니까 훨씬 더 천천히 읽어지고 잘 외워진대요. 한자라는 게 사실 저도 어렵고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학문인데 아이들이 그래도 크게 거부감 가지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게 소리 내고 그거에 음을 붙여서 즐겁게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